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해가 뜨고 하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내과 옆에서 번거지를 눌러 쓰고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먹어서 말이죠. 모자를 쓰고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이재명, 흉악한 세계 독재자 반열에 오는 옳은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유튜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찾아보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이재명을 분석을 했고 또 여타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분석한 무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여러 가지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미디어 투데이에서 2021년 11월 30일 날 이준구 교수께서 논평을 한 것인데 이재명의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안상일 기자가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재명의 심리 분석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재명의 심리 분석을 13가지로 아주 자상하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먼저 미디어 투데이 신문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투데이 신문에서 이재명의 심리 분석. 첫 번째는 말이죠. 이재명의 심리 분석 가운데 첫 번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어릴 때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에 대한 원한이 깊게 사무쳤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이 복합되어 부모와 사회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재명의 심리 분석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10살, 20살 노숙했다. 학교가 아닌 공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10살 내지 20살 연상의 어른들이었다.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따라야만 했다.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정직보다는 실생활에서 생존을 위한 요령을 먼저 터득하였다.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의 사용도 정당화되었다. 세 번째는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을 안 남기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야비한 방법을 터득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잘못했어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배웠다. 공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부실한 보상에 억울함을 참아야만 했다. 이로써 군대 면제가 되었으나 억울함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고 성공에 대한 야망과 복수심이 가득했다. 네 번째는 말이죠. 다행히 성공에 대한 의지가 굳고 두뇌가 명석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평범한 정상적인 생활보다 사회에 대한 복수심과 정의감이 혼합하여 시민운동, 좌익운동에 가담하였다. 다섯 번째, 정규교육의 결여에 따른 학력 콤플렉스와 대학 동문 친구와의 교류가 없으므로 성남 지역의 사회생활에서 만난 동지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혼자 있으면 불안감에 두려워하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였다. 여섯 번째, 출신 성분으로 보면 일개 행동대원으로 끝날 수 있었으나 변호사의 직위가 있으므로 이론과 행동의 선봉장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을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는 본심을 숨기고 태연히 또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인권 변호사로서 자칭했으나 실제로는 명망과 실력이 부족하여 싸구려 변호비로서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변호 담당을 했다. 동지들의 인정을 받음에 따라 성남 지역에서 명성을 얻게 되어 지도자의 위치를 확보하며 성남시장에 도전하여 드디어 시장이 되었다. 여덟 번째, 성남 지역은 신도시 분당지구와 구도시 성남지구가 확연하게 구별되고 대립되는 좌파 우파의 대결의 전형적인 전쟁터이다. 좌익 세력, 시민운동 세력의 도움으로 시장이 되었으니 당연히 신세를 갚고 단결을 위한 재정적 영향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았다. 동지들의 직책과 이권을 보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홉 번째,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극도로 증오한다. 잘못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지능범이 되려고 노력한다. 특히 친형은 성장 과정과 변모하는 행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게 되고 증오하며 더 나아가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 장을 넘겨서 정신병자로 몰아버린 것이다. 열 번째, 생존을 위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므로 성남시장으로 행동도 모든 것이 전시행정, 유권자의 표심에 영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눈칫밥을 먹고 살아 눈치가 구단이다. 부자 증세, 빈자 지원을 위해 대중영합, 포퓰리즘이죠. 정책을 마구 남발하고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하여 시원스러운 것처럼 가장하였다. 11번째, 스스로 결정하지만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한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도망 구멍을 항상 준비한다. 나는 결코 희생당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신 희생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장을 할 적에 2층이 시장실이 있었고 그 시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서 6급인 그 정진상이가 앉아가지고 성남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이 6급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재판에서,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이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시장 이재명 너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는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11번의 내용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어떤 문제에 법망에 걸리게 되면은 대리인들이 가도록 이렇게
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의 반열에 들어서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독재의 소굴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는 문재인과 비교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교하면, 문재인은 자신이 무능하고 투쟁 경력이 높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조종에 순응하고 충실히 연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재명은 모든 역경을 자신 홀로 극복하였다는 자신감이 강하며 생존에 관해 남보다 일찍 노예하게 배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원 세력의 과도한 간섭에 반발할 것이다.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발하여 충돌할 것이다. 선무당처럼 칼자루를 휘날리며 길길이 날뛸 것이다. 또한 자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친위 부대를 새롭게 구축할 것이다. 13번. 과도한 열등감, 수치감, 성취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권위주의적 성격의 소유자이며 독단적으로 무자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여기에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등 4사람을 꼽았는데 저는 태극 FM은 이 13가지 내용을 보고서 공감이 되어서 이재명이를 한 사람 더 넣었습니다. 등이 무자비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까지 미디어 투데이에서 2021년 이재명의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13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내용, 그리고 서른의 기자회견, 그리고 임종석의 기자회견, 이 모든 내용을 보고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석이는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회에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공을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회에게 던졌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일종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엄포 아닌가. 그런데 이해찬이도 나서 가지고 임종석이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임종석이도 이해찬의 말도 듣질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흉악한 세계 독재자 반열에 오른 이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